최근 한 2달 정도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그리고 그 종점이 변경된 이유, 그 변경된 곳에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이 문제가 전 국민들에게 큰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지금까지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측에서 내놓는 해명들은 하나하나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돼서 최근 대정부 질의에서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서 또 한 번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가 조작됐다라는 부분이 밝혀진 것이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변경에 있어서 그동안 가장 중요한 근거로 얘기되었던 통행량, 교통량이 우리 천준호 의원님에 의해서 사실상 조작되고 왜곡됐다라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부가 했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실체 실토 및 교통량 조작 원희룡 장관 국토부 윤석열 정권 규탄 공동 기자회견. 국토부는 교통량 분석 영향권 및 국가교통 DB 적용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교통량을 조작했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있어서 핵심 의혹은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을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누가 왜 바꾸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지금까지 해명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통계 또한 선택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함으로써 스스로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습니다. 국토부는 예타 원안 대비 변경안이 교통량과 경제성 등에서 우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변경안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비시 분석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관적 추정치만으로 우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는 예타 원안과 강상면 변경안에 대한 비교 데이터가 달랐습니다. 원안에 대한 교통량 분석에 있어서는 영향권을 서울 14개 자치구 포함 29개 시군구를 기준으로 분석한 반면 변경안은 서울 25개 자치구, 서울 전역을 포함해서 43개 시군구로 영향권을 넓혀서 분석함으로써 교통량을 늘려서 변경안에 유리하도록 자료를 조작하였습니다. 기초자료의 핵심인 국가교통 DB 분석 기준 연도 또한 원안과 변경안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예타 원안은 2019년 데이터를 적용하였고 변경안에서는 2021년 데이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러한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변경안에 대해서 사업비는 5.4%, 물가 보정을 미적용했을 경우에는 16.4% 증가하지만 교통량이 6.5% 증가하므로 예타 원안에 비해서 변경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 구간 통행량을 비교해 보면 6.5%가 아니라 2.5%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조정 구간의 통행량 비교에서도 전 구간과 분석 때와는 달리 본 타당성 때 산출한 수치만을 놓고 비교하는 등 국토부는 유리한 통계 결과를 구하기 위해 데이터를 취사 선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변경안에 대한 총사업비 산출 방식도 불합리합니다.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 자료를 보면 예타 원안 사업비에 물가 보정을 해서 변경안에 대한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는데 물가 보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항목별로도 사업비의 3.67%에서부터 27.6%까지 무원칙하게 물가 보증률을 적용함으로써 총 사업비 증가분인 2,895억을 729억으로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이 비용 대비 편익에 대한 분석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량 분석 또한 선택적 기준을 적용하거나 유리하게 조작하면서
조작하면서까지 변경안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은 왜 바뀌었나? 국토부의 해명은 일관성도 합리성도 없는 거짓 해명임이 밝혀졌습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을 공론의 과정도 없이 노선의 55%와 종점을 변경했습니다. 왜 바꿔야 했는가에 대한 해명도 말 바꾸기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원희룡 장관은 도로국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문제 제기가 돼 보고를 받았다. 즉각 원점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인 7월 6일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돌연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7월 7일 원희룡 장관은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다 라고 하면서 종점 변경이 양평군의 요청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에는 종점 변경안을 타당성 조사 용역사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주 객관적인 최종 노선을 만들어 제시했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이후 이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30일 국회 교통교통위원회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지시는 국토교통부가 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가 노선 변경을 지시했냐라는 제 질의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잠시 고민하다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이 답변은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병산리 땅 인근으로 휴게한 것이 바로 국토부라고 시인을 한 것입니다. 양평 주민의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예타 보완안을 검토하고도 배제한 것은 강상으로 종점 변경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가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원안과 유사하지만 단점을 보완한 예타 보완안을 검토한 사실도 최근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예타 보완안은 양평 강화면 인근에 수청 IC를 설치하고 종점부 도로를 마을 중심이 아닌 산 쪽으로 옮기는 노선입니다. 이 안대로라면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고 종점부 인근 주민들의 민원도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노선은 강상 종점안과 비교하면 총 연장은 2.28km 감소하고 총 사업비도 약 3,500억 감소하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며 양평 주민 누구나 환영할 만한 노선입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최종 노선을 검토하고도 이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변경안만을 최적에 대한 노선이라고 국민을 기만해 왔던 것입니다. 고속도로 종점을 반드시 강상면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배제하고 사장시킬 이유가 없는 안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원희룡 장관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서 지금껏 통계를 꾸며내고 거짓 해명을 해왔던 사실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예타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종점을 변경해야 할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선제적 노선 변경 요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극심한 민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처가의 땅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결정이 국토부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 윗선의 외압이 작용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내용들 잘 보시면 파면 팔수록 저희가 또 질문을 하면 할수록 진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하고 정부 측은 계속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준호 의원님께서 얼마 전 국토부 장관에게
이 변경 이제 고속도로의 종점을 누가 변경했느냐 하는 그동안 저희 이제 2달 이상의 그 오랜 의문에 대해서 결국은 답을 했습니다. 국토부가 했다. 예, 처음에는 양평군의 민주당이 했다. 요구해서 했다고 했고, 나중에는 양평군에서 요구를 해서 했다고 했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결국은 용역사가 했다고까지 했었죠. 그래서 용역사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까지 계속 책임을 미루어 오다가 결국은 마침내 국토부가 했다라는 그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고 당연히 국토부가 했을 거라고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토부의 윗선에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저희들 국정조사 안 되면 특검까지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국정 과제를 실행해야 되는 정부 부처의 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에서 직접적으로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기들이 지시를 했다, 과업 지시를 했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징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암묵적으로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지시 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밝혀진 조작, 은폐, 왜곡된 내용들 말고도 이 타당성 조사 보고서 안에는 수많은 거짓말과 조작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예타안은 터널이 7개소, 최저가는 터널이 5개소, 그리고 길이도 5,600m에서 4,720m로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노선을 비교한 평가를 보면 예타안은 터널이 최저간에 비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터널 개혁 최소화로 산지 훼손이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저간은 터널이 5개소로 줄고 길이도 짧아짐에도 불구하고 종점부 노선 변경 및 적극적인 터널 계획으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할 것이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이 분석한 데이터와 평가는 전혀 상반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최저간을 억지로 아주 우수한 안으로 만들어서 밀어붙이기 위한 허위 또는 날조된 너무나 허술한 보고서라는 반증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 15페이지를 보면 예타안은 상사창에서 상상곡 IC의 교통량이 53,532대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 교통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상사창 IC에서 상상곡 IC의 예타안 교통량은 48,927대로 약 5,000대가 줄어 있습니다. 같은 구간, 같은 노선에서 이런 분석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간의 경우는 상사창에서 상상곡 IC 51,295대, 23페이지 교통수요 예측도 51,295대 똑같습니다. 예타안에 대해서만 교통량을 축소했고 이것은 이 보고서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 종료도 되지 않은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용역사에 18억 원에 달하는 용역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됐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아직도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 밀어붙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땅 주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이 국정농단의 책임이 명확하게 책임자의 책임을 묻고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끝까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진상규명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준호 의원님께서 작년에는 국정감사에서 10월 달에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대량으로 있는데 어떻게 등록이 전환되고 지목이 변경되고 형질이 변경됐느냐, 그 전 과정이 불법이나 특혜가 의심된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땅값이 55배 뛰었다, 당시 기준으로요. 지금 뉴스타파랑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작업한 것으로는 55배 이상 뛰고 있고, 29필지만 추정 가격이 125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해안편 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종점이 그쪽으로 연결되면 여러분 앞으로는 5배, 10배까지 뛰는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국정농단입니다. 그때 우리 한준호 의원님이 원희룡 장관한테 물었죠. 강상면 병산리 일대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정확히 말을 해줬습니다. 뭐 주소만 물어본 다음에 거기에 막 특혜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아냐 그렇게 퀴즈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도 뿌렸고 프레젠테이션에 김건희 여사 땅이라고 정확히 적시하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원희룡 장관이 제가 지금 일부러 이걸 갖고 왔습니다. 갑자기 국회 교통위 상임위에서 자, 한준호 의원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082번지를 압니까? 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의원님이 무슨 행동이냐? 그리고 1082번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당신 사무실이야라고 의원님을 조롱을 합니다. 온 국민과 국회와 언론을 조롱하는 겁니다. 기만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자들이 황당한 집단이냐. 그런 시도도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1082번지는 의원님 사무실 아닙니다. 자기 사무실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신사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였고 다이소가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 직원들하고 이걸 장난을 친 건데 그 장난을 쳤는데도 너무 허술하게 치다가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기자회견하고 저 백브리핑에서 기자들한테 막 소리 지르는 날 있었죠, 기자님들. 거기서 갑자기 노란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읽습니다. 이건 뭐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습니다. 어디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 보도에 인터뷰를 해줬죠. 대통령실에 전화 받고 뭘 자꾸 메모하나 보다. 당정 협의 중인데 계속 산만하게 계속 전화 받고 메모하고 있더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백자선언 한 날입니다.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라고 있습니다. 전면 중단하라고 그 메모지를 꺼내가지고요. 양복상에서 그러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전면하고 더듬 다음에 전면 중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계속 문제 제기한 이 윤석열 김건희 고속도로는 3월 29일 인수위가 맹위를 떨치던 그 시절부터 이렇게 기습적으로 밀실에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 일가 땅으로 변경을 시도한 거로 저희는 확신합니다. 관련해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자기가 선거운동을 총괄했는데 선거운동할 때 민원도 제안도 검토도 논의도 단 한 번도 없었다. 서울에서 양서를 찍고 6번국도 있는 그리고 강원도 홍천으로 가는 공약은 있었지만 그것을 강상면으로 변경하나 양평군 관내에서는 무려 100% 바뀝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고속도로죠. 전체 노선은 55% 바뀝니다. 논의가 없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국토위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계속 따지니까 BC 보고서 경제성 분석 보고서도 없다. 그냥 도면 보고 구두로 용역사고 결정했다고 실토를 합니다. 원희룡이. 그 다음에 이번에 한준호 의원님의 그 명질의에 원희룡이 그래 국토부가 지시했죠라고 실토를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은 상당히 대부분 밝혀졌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변경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원희룡이 인수위 출신, 백운국 2차관도 인수위 출신, 국토배공 김호진 1차관도 인수위 출신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준호 의원이 밝혀낸 것이 교통량까지 도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량까지 조작합니다. 예산은 조금 는 걸로 조작을 하고 교통량은 아주 많이 늘어난 것처럼 김건희 로드가 늘어난 것처럼 조작을 합니다.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를 보다 보면
이게 일관성 없이 통계가 조작되고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타당성 조사 중간 보고서는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 교통량과 총 사업비 관련해서 어떤 조작이 있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량 분석 관련해서는 교통량 영향권 분석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에타 원안에 대해서는 2019년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2020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이거 DB 국가 교통 DB 적용 기준을 원안에 대해서는 19년, 변경안에 대해서는 2020년을 적용함으로써 좀 일관성 없는 적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통량 영향권에 있어서는 원안에서는 29개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변경안에서는 43개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 구간 통행량을 6.5%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단일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2.5% 증가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5%가 변경된 양평 구간은 이 조정 구간은 또 다르게 2020년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2019년보다 2020년 조정 구간의 교통량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국토부에 유리하게 적은 교통량 분석이 됐던 까닭으로 2020년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통량 적용 기준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총사업비 관련해서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총사업비 1조 7,695억 원 예탄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2조 590억 원으로 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가 보정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물가 보정률 적용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물가 보정률을 적용했는지 그 기준이 나와 있지 않고요. 또 물가 보정률 자체도 어떤 건 130%까지 적용한 게 있습니다. 보상비 물가 보정률은 무려 130%를 적용해서 1년 만에 130%를 적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준 없이 적용한 결과 16.4% 증가되는 총 사업비가 3.67% 증가하는 것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적용되고 있는 에타 본타당성 중간 보고서의 허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룡 장관 코가 길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요. 거짓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피노키오가 된 거 아니냐라는 한간의 조롱이 있습니다. 이게 국민께서 원희룡 장관의 거짓말을 그동안 계속 지켜보고 나서 원희룡이니 이런 얘기까지 할 만큼 국민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고속도로 노선을 이제 바꾸자고 용역업체가 국토부에 제안할 당시 경제성 분석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었고요. 타당성 조사도 양쪽에서 구두로만 협의를 했고 주요 과제를 바꿔서 지침을 어겼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토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요, 국가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근거 자료도 없고 회의 남아있는 자료도 없고 그냥 구두로만 계속 합의가 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도 이 양평고속도로 건이 문제가 되자 즉흥적으로 백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1조 8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국가 사업을 어떠한 협의도 없이 무슨 분석도 없이 그냥 본인 마음대로 백지화했다가 또 스리슬쩍 다시 또 백지화를 하는 이런 국가 시스템을 무슨 장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국민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요, 저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어딘가에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상하게 바뀐 타당성 조사도 경제성 분석도 전혀 되지 않았던 그 변경 노선안의 종점에는 우리 최고 권력자 가족의 땅이 대량으로 있었다라는 것 말고는 이 비합리적인
국정 운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 용역에서 편익과 경제성 분석이 작년 11월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안 됐고, 안 돼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2차 용역까지로 미뤄졌는데요. 미뤄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근거로 이게 더 좋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풍수지리 보고 한 건가요? 과학적으로? 저 여러 가지로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우리 국민 세금에 막대한 세금 계속 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예산이 그 2024년 예산 나온 거에서도요, 대통령실에서 추가된 예산에 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약 128억 책정됐습니다. 그 왜 책정됐을까요?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한 3개월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정조사 혹은 더 나아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요.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지, 위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국정조사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특검까지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모든 사안마다 본인들께서 기분 나쁜 사안마다는 어김없이 나와서 국민과 싸우자고 하시기까지 하는데 왜 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는 뭐 입에 풀칠이라도 하셨는지 입에 거미줄이라도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입장 발표도 촉구드립니다. 그러니까 천준호 님이 밝혀낸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요. 고속도로 조작에 따른 교통량 조작인데요. 자,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안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해버립니다. 당연히 그때 통과했으니까. 근데 이제 본타당 조사는 2021년 기준으로 하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권을 우리 훨씬 좋다고 제가 판단한 2019년 예비타당사는 29개 시군구만을 합니다. 당연히 교통량이 상대로 작겠죠. 근데 김건희 고속도로는 무려 43개 시군구를 적용합니다. 교통량이 당연히 많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게 불공정하죠. 두 번째 KTDB라고 한국교통량 데이터베이스인데 당연히 그 사이에 차량도 늘어나고 뭐 여가 같은 거 늘어나고 소득성 늘어나면 고속도로에 사람들 더 다니겠죠. 차도 더 다니고. 근데 예타는 2019년 기준하고 본타당 조사는 2021년 합니다. 벌써 그것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요. 그래서 조정구간, 양평군 내에 이제 55% 바뀐 걸 보니까 예타안이 처음에는 1일 18,746대입니다. 근데 2021년은 본타당성 조사로 자기들이 43개 기준 KTDB로 하니까 그거에 비해서 15,834대로 확 줄어듭니다. 그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김건희 대안이 22,357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들이 유리한 2021년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예타안을요. 그래서 무려 41.1% 교통량이 뛴다고 뻥튀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 구간의 교통량이잖아요, 여러분. 비용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이 늘어야 된다고 해야지 겨우 이제 뭐 BC가 좀 낮았다는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황당하게 아까처럼 조정 구간에서 2021년끼리 비교한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에서 예타안하고 그 김건희 로드안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전 구간에서는 예타안이 2021년 안으로 가면 1일 31,413대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수준을 벌이냐. 2019년 32,247대하고 김건희 로드안 2021년 32,209대를 비교해가지고 그게 해서 6.5%가 더 올라가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 증가율 5.6%에 비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나아진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2021년 동일한 구준에서 예타안하고 김건희 로드안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1,413대 대 32,209대이기 때문에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예산이 엄청 3,500억 정도, 최소 용역사 주장대로 2,800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그러면 1.7조에서 2,800억 정도가 들어가면 한 20% 가까이 비용이 띱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5.6%밖에 안 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100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5.6%, 전 구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예타하고 본타를 2021년 조건으로 동일한 지역 영향, 동일한 교통 데이터로 분석하면요 2.5%밖에 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이라는 게 당연히 비용은 많이 들고 편익은 별로 안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 통과됐던 예타안이 BC가 0.802로 겨우 통과됐거든요. BC는 더 악화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대통령실이 BC안과 경제수 분석안을 지금까지 2년이 되도록 용역한지 못 내놓고 있는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난
전 국민이 이용해야 되는 두물머리 방향의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왜 어떤 이유로 변경이 됐느냐, 또 그곳에 왜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이 그렇게 많이 존재를 하느냐, 그 땅들은 왜 형질 변경 등을 통해서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는 땅으로 변경되어 있더냐, 그리고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유, 즉 경제성이란 부분은 왜 해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도 요청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시고, 또한 여당 층에는 국정조사에 임하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도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여당과 반드시 합의를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